비타민 B군들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비타민 B 1, 2, 3 정도 다루어질 것 같습니다. 에너지 대사라는 것의 기본 틀은 고에너지 형태인 포도당이 에너지를 잃어가는 과정입니다. 결국 에너지를 다 뺏긴 포도당은 CO2와 H2O로 장렬하게 그 운명을 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수소에 의해 만들어진 전자의 흐름을 가지고 한 개의 7.3칼로리의 열 에너지를 가지는 ATP를 얻는 과정이 바로 에너지 대사입니다. 그리고 그 얻어진 ATP를 활용해서 신체는 그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고, 숨쉬고 심장 뛰고 체온 유지하고 이렇게 동영상도 촬영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단탄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몸의 에너지원으로 주로 사용되는 3대 영양소입니다. 단탄지의 대사에서 비타민 B가 관여하는 부분은 상당합니다. 탄수화물 대사에는 비타민 B 1, 2, 3, 5, 6, 12 6가지나 관여하고요. 단백질 대사에는 비타민 B 3, 6, 9, 12, 지방 대사에는 비타민 B 2, 3, 5, 12가 관여합니다. 여기에 탄수화물이 단백질로 체내에서 변화되고 단백질이 탄수화물로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탄수화물에서 지방 또는 지방에서 탄수화물 이런 데도 다 비타민 B가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몸속에 들어오면 탄수화물이 지방과 단백질로는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지방과 단백질은 직접 변화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항상 탄수화물이라는 매개가 끼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비타민 B1은 무슨 기능을 할까요? 대사와 관련돼서 작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인 경우 파이루베이트가 아세틸코아로 변화될 때, 그리고 알파케토글루타레이트가 쑥시닐코아로 변화될 때, 류신, 발린, 이소류신 같은 아미노산들이 이소발로릴코아로 바뀌면서 TCA 사이클에 합류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다 TCA 사이클로 합류되기 전의 모습인 거죠. 이 세 가지 방식이 진행될 때 가장 큰 특징은요. 첫 번째가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수소이온이 하나씩 떨어져 나오면서 수소 택배 차량인 NAD가 NADH로 바뀌어 나중에 전자 전달계에 사용하는 그 중요한 수소이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B1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TCA 사이클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뭐가 포도당이. 그럼 에너지 대사고 뭐고 아무것도 진행이 잘 안 되는 거죠. 비타민 B1, 시아민은 TPP, 시아민 다이포스페이트라는 효소의 예봉이 되어서 분자의 CO2와 하이드로젠 이온을 하나 빼내는 역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에너지의 포도당에서 저에너지의 이산화탄소와 물로 바뀌는 과정이 카타볼리즘, 이화작용이죠. 여기서 이산화탄소를 빼어내는데 TPP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니 그 일원인 비타민 B1은 에너지 대사에서 가히 상당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소이온이 NAD에 실려서 나온다는 거, 미토콘드리아 외막에 존재하는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 막사이 공간에 엄청난 수소이온이 배치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ATP 신세테이즈로 떨어지면서 그것을 돌리면서 ATP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 역시 에너지 대사에서 핵심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비타민 B2, B3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과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탄수화물을 분해할 때 지독하게 만들어내는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NAD와 FAD가 NADH, FADH2로 바뀌는 것이죠. NAD에는 수소가 하나 결합하고 FAD에는 수소가 2개 결합돼서 수소 택배 차량이 NAD, FA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수소의 개수에 따라서 정확하게 ATP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2, B3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먹는 것의 80% 정도는 이것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식을 먹는 궁극적 이유는 우리 몸에서 쓸 수 있는 화폐 형태인 ATP를 만들기 위함이고, 성인의 일일 ATP 소비량이 수십 킬로그램이라고 하니까 인간은 ATP를 생산하는 생물기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타민 B2는 FAD의 일부입니다. FAD의 구조를 보시면
아래쪽에 AMP에 인상기가 붙고 리보플라빈이 붙으면서 형성이 되는데요. 이 중 리보플라빈은 플라빈과 디리비톨이 만나서 리보플라빈이 되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 동그라미 안에 나이트로젠 부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수소이온이 한 개씩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이온이 토탈 2개가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FAD라는 택배 트럭에 수소가 2개 붙으면서 FADH2가 되는 것입니다. FAD 부분에서 리보플라빈, 비타민 B2는 체내에서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야 하는 비타민이 되는 것이죠. 비타민의 특징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데 몸에서 못 만드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대사에서 비타민 B2의 기능은 FAD의 기능이고 FAD는 수소 운반 화물체이다 라는 점입니다. 자, 비타민 B3는 NAD의 일부입니다. 니아신, 니코티나마이드, 리보시드 세 가지 형태가 모두 비타민 B3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체내에서는 니코티나마이드, 아데닌, 뉴클레오타이드, 즉 NAD의 형태로 전환돼서 존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우측 위의 빨간 박스 부분이 니코티나마이드인데요. 수소이온이 붙어서 환원형, 산화형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소이온을 붙냐 떨어뜨리냐에 따라 NAD, NADH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역시 아래쪽 구조는 AMP 구조죠. 그리고 거기에 인상기가 붙고 제일 위에 비타민 B3가 붙는 그런 형태입니다. FAD와 매우 유사하죠. 사실 ATP, FAD, NAD가 화학적으로는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비타민 B1, 2, 3 에너지 대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없다고 한다면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까지 가지를 TCA 사이클조차도 가지 못하니까 그냥 언에어로빅 글라이콜라이시스 세균하고 똑같은 대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 우리 천지 만물에는 비타민 B1, 2, 3을 풍부하게 함유되는 음식이 많기 때문에 부족한 경우가 별로 없죠. 다행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비타민 B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